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자, 26년도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와 그다음에 학원 OT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답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거지. OT 길게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노란돼지입니다. 꽤 오랫동안 노랑이 아니고 노란돼지입니다. 노란돼지 학습법은 단 하나, 후루꾸입니다. 후루꾸. 정상적으로 배우신다면, 만약에 저한테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배우신다면 대학에서 몇 학기 배울 것 같습니까? 3학기를 배웁니다. 연수로는 1년 6개월 동안 배워야 한 과목이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기초반 오프라인 학원에 오셔서 배우는 게 하루에 3타임씩 쳐가지고 총 한 20타임 정도 나갑니다. 20타임이면 곱하기 3하면 한 60강 정도 된다. 보통 한 60강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텐데 단 20일 만에 수업이 끝난다. 1년 6개월 동안 배울 거를 단 20일 만에 끝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법, 일명 뭐라고 한다? 후루꾸. 후루꾸로서 여러분들한테 답이 빨리 보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바칠 테니 여러분들은 펜을 내려놓으시고, 펜 내려놓으라고요. 펜 내려놓고 또 첫날 첫 수업이라고 또 펜 들고 또 뭘 이렇게 적으려고 준비하는지 이런 것도 적었을 거예요 벌써. 이거 적은 새끼 꼭 떨어져라. 자, 제발 펜 내려놓고 이 돼지가 뭐라 그러나 1.2배속, 1.5배속 정도까지 나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핸드폰 멀리 치워놓고, 핸드폰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 멀리 치워놓고 한번 집중해서 뭐라 그러나 나도 한번 외쳐보자 하고 여러분들은 모험만이 살 길이다, 대답만이 살 길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공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게 없다. 하물며 비전공자가 살아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 지금 계속 열거가 될 테인데 어떻게 그걸 따라오겠냐. 많이 읽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26년도 기초반 OT를 시작할 텐데 먼저 현황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전기기사, 이제 산업기사도 보여드릴게요.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3회 시험이 막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산업인력공단에서 3회 시험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기사는 원활했다. 무난하게 나왔고 산업기사 필기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합격생을 일부러 조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때 제일 많이 그래도 합격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7,700명 정도 해서 합격률이 32.95%가 나왔네요. 꽤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당해 연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그 얘기야. 이거는 25년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미 24년도나 23년도부터 누적 수강생들이 이렇게 와서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해 연도의 학생들은 분명히 한 자리 미만일 것이다. 10명이 해봐야 한 명 붙기 쉽지는 않다. 이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 하지만 우리 노란돼지 합격사단 제일전기학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릴 테니 한번 믿고 같이 손발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달라. 잊지 마시기 바라요. 2회 때 같은 경우에도 얼추 뭐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합격자 수도 좀 줄었고 퍼센테이지도 좀 줄었네요. 3회는 그래도 꽤 나왔을 것 같아요. 한 30%는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통계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합격률 퍼센테이지는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99%면 뭐해? 내가 1%에 들어가 있는데 1%면 어때? 내가 1%면 되지.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문제인 거지 합격률이 얼마냐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보통 5만에서 한 6만 명 사이로 응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요 정도의 최종 합격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 그건 전년도부터 했던 사람들의 누적 합격이지 당해 연도는 아니다. 이런 합격률에는 현혹될 필요는 없다. 참고만 해달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24%, 20%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 보니까 분명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뭐 신경 쓸 건 없다. 기사가 오전에 보고 보통 이렇게 시간상으로 이렇게 먼저 보고 나중에 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나 실력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응시하는 사람의 경력 사항인데 기사가 되는 사람들은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제발 제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꼭 확인할 겁니다. 기사가 된다 그러면 산업기사는 안 봐도 되네 이러지 마시고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기사 자격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 다 시험 응시를 해달라. 물론 산업기사밖에 안 되는 분은 산업기사만 응시하면 돼요. 하지만 기사가 되시는 분은 산업기사까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돈 2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정도가 있다. 최종 합격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실망할까 봐 최종 합격, 2차 시험 합격에 대해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2차 실기 개강할 때 보여드릴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면 정념이 뚝 떨어집니다. 100명이 시험을 봐서 30명이 필기 합격을 했어. 얼마나 공부했건 걸 떠나서 30명이 100명 중에 30명이 붙어갖고 일자를 그 30명이 다시 2차 합격생은 얼마냐 해봐야 9명 이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9명 이내가 따는 시험이 우리 전기기사가 된다. 그러니까 정념이 뚝 떨어지지. 하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와 달라. 펜 들고 있는 새끼 그 펜으로 지금 빨리 네 맞박 찍어라. 말 안 듣고 펜 들고 있는 새끼 있어요. 지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새끼 있어. 들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그냥 일단 찍고 봐. 일단 찍고 봐. 그러면 피가 흐를 거야. 펜 내려놓고 지금 필기도구 들 일이 뭐가 있냐 들 일이. 자, 노란돼지 이종칠 같은 경우에는 회로 이론과 전기자기학과 제호공학 그래서 전기 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과목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100살을 채울 것 같아요. 욕 처먹다가 그래서 회로나 자기학 20문항 이상인데 제호공학은 기사에만 나오는 거야. 산업기사 보는 사람이 제호공학 궁금해하는 이런 변태되지 말고 그때는 회로가 10문제, 제호공학이 10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호공학을 기사를 보더라도 제호공학을 처음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항상 회로가 기본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됐어. 그 다음에 제호공학 넘어가야 그나마 알아들을 얘기지. 겁도 없이 제호공학 먼저 듣겠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흰머리 소년 강성진 선생님께서는 전기기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빵꾸가 많이 난다는 과목 전기기기 우리 기기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첫날 약속을 하십니다. 빵꾸는 면하게 해줄게. 빵꾸는 면하게 해줄게. 살려는 줄게 그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만점을 노리는 강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격을 원하는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뿐이지 그런 소리 안 한다. 자,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우리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전력공학과 전설, 레전드, 우린 전설이라고 합니다. 요 두 과목이 필기 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려 하니 수학적으로 설명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다. 하지만 요 두 가지는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똑같이 얘네들은 좀 쉬우니까 한글로만 나오면 되니까 계산 문제 거의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점수가 몇 점 안 주고 이게 아니야. 똑같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략 과목으로 요 두 과목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데 요런 손노트 있을 거예요. 그죠? 수첩. 요런 수첩. 그래서 두께 꽤 되는 거. 그래서 앞면은 전력공학을 좀 정리해 주시고 뒷면으로 돌려서는 또 전설을 또 정리해 주시고 한 권에
여러 권 만들면 안 돼. 한 권에. 들고 다니면서 전력 공부하다가 지겨우면 돌려서 전설 공부하고 이러게끔. 필기 때도 이 두 과목은 15점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총점이 모자르게 되는 거거든. 네가 자기학에서 15점 넘고 기기회로에서 15점이 넘을 것 같으면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배우면 알게 될 거고, 그네들 과목은 그냥 10점에서 12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력 전설에서 15점 이상씩만 나와주면 돼. 뭐 두 과목에서 30점이 나온다면 나머지 세 과목에서 30점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 작전만 잘 짜면 됩니다. 필기 때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2차 실기 때도 이 두 과목에서 거의 40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두 과목은 정말 지금 추세입니다. 추세. KC 규정이라고 해서 설비인데 요거 규정이 이제 계속 출제가 돼요. 전력은 원래 2차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과목이 2차에서 지금 거의 4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화해서 항상 평상시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런 중요한 과목을 맡고 계신 분이 바로 강성진 선생님이 되신다. 저처럼 이렇게 과격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정신줄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야. 손을 턱에다 대고 이러다 걸리면 안 됩니다. 몸을 뒤로 까야 됩니다. 몸을 뒤로 까야 돼. 이렇게 하면 좀 있으면 졸아요. 난 잘 거야 하고 나한테 미리 예고하는 거거든. 나 잘 거야. 여차하면 잘 거야. 나는 말하지. 너 죽을 거야. 그러다 죽는다. 제발 턱에 손 개지 마시고 몸은 웬만하면 뒤로 깔아. 뭐 자세가 삐딱하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그런 건 상관 안 하는데 발 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는 뇌 피가 잘 공급이 돼야 이 뇌가 활성화가 되거든. 가뜩이나 상태가 안 좋은 머리인데 그죠? 다리 꼬고 앉아 있거나 이러면 안 돼. 피가 안 통하니까. 물은 많이 잡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원 올 때는 항상 물통 하나 사갖고 와서 그걸 다 먹어 미리.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 정수기가 사무실에도 있고요. 요 복도에도 있어요. 제가 이 먹는 거에는 아주 진심인 사람입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항상 청결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셔갖고 물 먹고 이틀 쓰면 안 돼. 물통 그 세균 살아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 다 먹고 그다음에 또 물 떠서 들어와서 수업 중에 좀 졸립다. 집중이 안 된다. 그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때는 물 한 통 쫙 또 비우라고. 집에 갈 땐 재활용통에다가 좀 버리고 가고 아무데나 휙 던지지 말고.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 내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니까. 그래도 나는 일하다 와갖고요. 수업 들을 때 미치겠어요. 너무 졸려요. 괜찮습니다. 껌. 또 풍선껌 따서 텅텅 터뜨리면서 하면 죽는다. 껌 한 번에 한 3개씩 씹으시라고. 3개씩. 그래서 어금니에 자극이 많이 가면 또 뇌 활동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니까는 껌을 갖고 와서 껌 좀 씹고 옆에 친구 졸면은 껌 하나 주면서 껌 씹으면서 수업 들으세요. 확실하게 잠이 줄어요. 그다음에 제가 쓰는 방법은 물파스를 하나 갖고 다녀요. 저는 공부할 때. 그래서 물파스로 눈 밑에 바르면 죽는다. 손으로 살짝 묻혀서 코 밑에 살짝 발라요. 코 밑에. 그리고 잠이 온다면 이건 자야 돼. 이건 자야 되는 거야. 코 밑에 살짝 바르면 잠이 웬만한 잠은 사라져요. 그래서 저 물파스 하나 꼭 갖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살짝 안에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발라버린 적도 있어요. 너무 졸려갖고. 근데 그래도 존다면 이건 자는 게 낫다. 그래서 약간의 물리화학적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우리는 공부 안 해본 지 너무너무 오래됐고 공부하고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몸이거든.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깨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앉아서는 절대로 잠을 쫓을 수가 없어요. 한 글자가 제일 무서운 거야. 한 글자 뭐 있어요? 잠 있죠, 잠? 돈 있죠? 년도 있어요. 매도 있어요. 매. 이런 거 한 글자들 엄청 무섭습니다. 한 글자인 게 무서운 거야. 잠은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물리화학적으로 뭐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겨내야 된다. 집중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수업이 금방 끝나 있어요.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수업이 끝났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이겨내보자. 공부하기 시작한 거. 두 과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일단 커리큘럼을 얘기하자면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물론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오프라인 오신 분들 얘기인데 먼저 1파트가 있고요. 2파트가 있습니다. 2파트는 회로와 기기가 나갈 거고요. 2파트에는 자기학과 전력이 나갑니다. 요게 2개월 나갈 거고요. 요것도 2개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두 달 하는 두 번째 달과 두 달 하는 첫 번째 달 사이에 전설 과목이 혼합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총 5과목이 제공되고요. 제어공학은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촬영을 제가 해놨고요. 회로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학생들이든 온라인 학생들이든 제어공학은 동영상으로 동일하게 공부할 거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어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 제어공학을 제가 강의해서 바쳐놨으니까 듣기만 해도 10개 중에 10개를 맞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10개 중에 6개는 맞추게 해드리겠다. 들어본 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제 회로를 끝나고 나서 제어공학 들어주면 돼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회로에서야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제가 자기학도 강의를 하지만 회로에서 어떤 기초적인 수학이라든지 산수라든지 언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깨우치고 넘어오시는 게 일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목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수강생들이에요. 회로를 제발 회로를 2장까지 기본 교류 회로가 있습니다. 기본 교류 회로까지 RLC 나갑니다. R과 L과 C 나가는데 이 기본 교류 회로까지 먼저 회로를 떼고 1장, 2장을 떼고 내기 듣고 있죠? 동영상 수강생들. 회로를 먼저 1, 2장을 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과목은 막 섞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2과목 이상. 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5과목 다 해도 좋은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거고 직장인이다. 보통 사람을 얘기할게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저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2과목을 공부하셔라. 저는 죽었다 깨나도요. 잠자고 먹고 살기 바빠서요. 2시간밖에 안 나요. 그럼 배속을 빨리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2과목. 그래서 얘를 먼저 떼고 여기까지 떼놓고 그 다음에 회로하고 뭐 전력을 공부하든 다음 날은 자기학하고 전설을 공부하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또 회로하고 자기학을 하루에 들으면 너 상태 나빠지겠지? 침이 흐르겠지? 막 신게 먹고 싶고 그럴 거야. 옥상에서 뛰고 싶고 막 그럴 거야. 그러지 말고 과목을 좀 섞어서 해달라 그 얘기야. 그래서 회로 전력 나갔으면 다음엔 자기 전설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하루에 2과목씩. 다음 날은 요 2과목. 그 다음 날 다시 요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섞어주는 게 동영상 수강생들한테는 최고의 방법이다. 들었죠?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늘 때리면서 핥히면서 꼬집으면서 침 뱉으면서 얘기를 해줄 것이고 처음에는 핸드폰 보지 말라는데 볼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걸려서 한번 돼지게 맞고 돼지게 욕을 쪄먹어 보면 핸드폰만 보면 아주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학원에 오면 핸드폰은 멀찍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해놓고 진동. 뭐 수업 중에 뭐 벨이 울렸다. 나보다 좋은 핸드폰이면 나랑 바꾸는 거야. 오늘부터 네 핸드폰 내 거야 이제. 근데 아직은 내 핸드폰이 워낙 좋은 거라서 안 바꿀 거지만 직장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켜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켜놓고 있어야 돼요. 회사가 뭐 비가 와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물에 잠기고 있는데 이 개새끼 혼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학원 가서 수업을 들어? 이 새끼 다음날 책상이 없어져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장인들은 혹시 모르니까 진동으로 좀 옆에 꺼내놓고 괜찮은데 학생이다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 꺼내놓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 알아주세요. 자,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only one.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복습. 다른 건 소용이 없어. 예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지풀도 모르는 게 무슨 예습이야. 어제 공부한 거, 그저께 공부한 거 누진해서 계속 봐주는 게 제일 좋다.
뭐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기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시면 되는 거야. 기초반은 총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4개월 나가요. 4개월 나갈 거고 온라인 수강생은 2개월에 2번 끝나야 돼요. 최소 2개월에 2번이 반복이 돼야 살아남습니다.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훨씬 더 이 효과가 좋아요. 많이 좋아요. 여기 오면 달라요. 여기 오면은 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딴청을 피운다. 그건 뭐 목숨이 여러 개면 괜찮은데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공포 분위기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와서 한번 수강을 해보세요. 여기 공포 분위기입니다. 대답 안 하면 죽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오늘 여러 사람 살아남았어요. 오프라인 수강생은 좀 4개월 동안 나갈 거지만 온라인 수강생들은 2개월에 2번 끝내야 돼. 잊지 말고. 우리는 지금 4개월 동안 기초반을 나갈 건데 이거는 나중에 특강반이 있어요. 문풀반이라고 해갖고 그 반 때 써먹을 걸 위해서 한번 흘러가는 거야. 혼자 뛰어내리지 말고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면 돼. 혼자 살아보겠다고 또 어떻게 하는 새끼 있어요. 뛰어내리는 새끼 있어. 이제 살아보겠다고. 너만 죽어 너만. 그냥 같이 가면 돼. 남들하고 똑같이만 하면 돼. 뒤처질 것도 없고 앞장설 것도 없어. 그저 같이 대답하고 틀리고 욕먹고 이러면서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된다. 딴 걱정하지 마라. 지금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이 바이오 리듬을 실력 리듬을 지금 시작해서 얘가 60점이 나올 수 있는 합격전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피크 올리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재미있게 가다가 그때 가서 60점만 딱 넘으시면 되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쉬운 길이야. 근데 처음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질리갖고 아주 나중에 정말 시험 봐야 될 때쯤이면 그냥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새벽에 전화해갖고 원장님 공부가 안 돼요. 욕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1년에 한 번씩은 꼭 미친놈들이 있어요 아주. 아니 새벽에 전화해갖고 기껏 나한테 욕 좀 해달라고 그러냐 이 새끼야. 괜히 얘기했어요. 또 할 놈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이오 리듬을 여유 있게 가져달라. 처음에는 여유 있게 그냥 틀리고 맞고 혼나고 욕하다가 그때 되면 딱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좀 제 말 좀 따라오세요. 알았죠? 네, 제발 빡세게 나갈 거 없다. 전혀 그러실 일 없다. 그래서 기초반은 여유를 가져달라. 사실은 복습 안 해도 돼요. 해도 소용이 없거든. 왜냐하면 지금 복습한다고 네가 일주일이 가겠냐 한 달이 가겠냐 앞으로 우리가 한 6개월 뒤에 있을 시험에 닿겠냐. 그때까지 기억이 나을 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 네 기억에 남는 거, 재미난 거 그것만 복습을 해. 그것만. 그런 얘기고요.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은 다른 건 다 같아요. 이 자기학만 나중에 자기학 시간에 제가 좀 길게 얘기할 것이고 자기학만 좀 별도로 이제 버린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얘는 잠깐 버려놓고 나머지 전력이라든지 전설 이거 아까 2과목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점 정리 만들어가면서 재미 붙여달라. 재밌어. 이건 다 한글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고 재밌어요. 배우다 보면. 그런데 이제 배워보면 기기가 있고 회로가 있는데 둘 다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기기는 기껏해 저기 있는 모터 한번 들고 이게 전동기야.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원리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빵꾸들이 많이 나는 과목이 바로 기기 회로인데 그거는 접근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겠다고 덤빈다면 얘기가 안 돼. 저는 좀 꿈을 줄여갖고 한 80점만 맞을게. 그래도 안 된다니까. 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제발 저는요. 절반만 알아들어 볼게요. 2개를 배우면요. 한 놈은 제가 꼭 내가 이해하고 걔는 잡을게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무거운 짐은 그냥 내려놔. 잠깐 내려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요. 무거운 짐 들고 막 저점 메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막 내려놔 이놈아. 그거 왜 들고 그러고 있어. 내려놓으면 되지. 다시 들기가 힘들대. 그건 이렇게 끌으면 되잖아. 그지? 고생을 해요. 손발이 고생을 해요. 무거운 건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벼운 것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자격증은 딴다니까. 나를 한번 믿어보라니까. 그래서 기기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일단 붙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기초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기초 개념 할 때만 좀 귀담아 듣고 문제에 들어가서는 결론적으로 답만 알면 돼요. 그 정도로 끝내겠어요. 긴 얘기는 과목마다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기학은 자기학 시간에 별도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미 붙이면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 것이다. 네, 자기학은 한번 고생 한번 해달라. 그게 결론입니다.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 이게 나오는데 맨날 기출문제집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 좋습니까? 내가 그 출판사 책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한번 거울을 봐봐. 상태 안 좋아 보이지 않냐? 잘 모르겠으면 한번 빰뜨기 이렇게 해서 한번 냄새 맡아봐. 상했어, 그지? 제발 학원 교재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텐데 네가 무슨 수로 관연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할 거야. 그건 다 활자로 나와 있고 다 수학으로 푼 건데 대학 교수님들한테 의뢰가 갑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풀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가장 멋있고 화려한 답을 쓴다고.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교수님 명예가 걸린 건데 결국 가장 멋있게 풀어야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냐고. 기출 문제는 지금 다룰 상황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도 안 하나요? 우리 교재가 기출 문제야. 파트별로만 나눴을 뿐이고 위에 연도가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연도가 나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함정에 또 빠지게 돼요. 자꾸 그 또 뒷면에 숨어져 있는 거를 못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요. 와, 이거 최근에 나왔대. 우와, 이거 5번이나 나왔대. 5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 문제마다 달라요. 그거는 강의 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야. 요거 별표 많이 안 합니다. 우리 학원의 장점이 뭐냐? 모든 거에 별표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별표합니다. 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짐을 많이 줄여드릴 거예요. 정말 고마워야 돼. 그래서 다른 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 노란 돼지는 강의가 개판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내려드릴 거야. 그러나 어디가 더 많이 합격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셔라.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우리가 절대로 합격률이 낮지가 않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관련도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거죠?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수정 테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시면 문제 유형은 보통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에요. 정말 서울대 전기공학과 애들도 못 푸는, 여기서 못 푼다는 얘기는 1분 30초 내에 못 푼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걸까요? 핸드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상 밟고 너한테 뛰어내려도 되는 거야? 동영상 얘기 또 좀 이따 해드릴게요. 움직이지 마. 진짜 쏜다 진짜. 너 모자 아니 펜 하나 들으라고. 펜 찍어. 사인하면 바로 찍어. 법적인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움직이지 마. 뭐 하나 그랬네. 깜짝 놀랐네. 1분 30초 내에 못 푼다는 얘기야. 서울대생이라도. 시간 주면 걔네들이 못 풀 게 뭐 있겠어. 이런 엉뚱한 정말 황당무계한, 이건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낸 걸까요? 틀리라고 낸 거야.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번에 출제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뭐 다 100점 받았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잘려요. 법적인 책임도 져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거든. 그래서 못 풀 만한 문제 일부가 있어야 되고요. 길 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는 있어야 돼. 이제 여기에 포기 문제예요. 여기에 포기. 약간 위로 올라가느냐 약간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거 갖고 조절하는 거지 여기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정말 난해한 문제 이런 거를 풀이를 공부해야겠어? 이걸 꼭 해야겠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답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급인 게 있어요. 또 정의 문제 있어요. 정의 문제. 개념 문제 있어요. 개념. 공식 문제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변화할까 안 할까? 변화가 없는 것들이야. 이거는 정의인데 어떻게 변하겠어? 이런 것들은
우린 객관식인 걸 잊지 말라고. 4가지 중에 고르는 거야. 4가지 중에. 우린 필기 준비하는 거야 지금. 4가지 중에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오답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오답을 보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시험장 가서 어서 본 듯해요. 선생님 이거 냄새가 났어요. 네 발냄새라고 이 새끼야. 어? 왜 네가 쓸데없는 걸 왜 보냐고.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수정 테이프다 그 얘기야. 나머지 오답은 싹 지워라. 지울 때 모두 지울 거냐면 번호 있죠. 답이 2번이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지워버려야 돼. 답이 여기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싹싹 화이트로 지우고 답만 박스 치고 색볼펜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형광펜, 형광 스틱. 요즘은 좋아요. 중국산 사면 안 되고 구멍 뚫리는 수도 있어. 그래서 형광 스틱 이런 걸로 살짝 칠해주는 거야. 물론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와 질문을 체크했어야지. 문제와 답은 보지도 않고 답만 외치는 새끼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래서 문제의 핵심과 질문이 뭔지 체크하고 그리고 답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변화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네가 죽어도 풀 수가 없는 문제라면 굳이 이걸 풀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건 낸 놈도 만약에 숫자 바꿔줘야 막 개새끼야 너도 풀어봐. 이 새끼야 이걸 출제했어 네가? 어디 한번 너도 한번 내가 바꿔볼게. 너도 한번 풀어봐. 이제 초 잰다 이 새끼는. 이러면 얘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이건 틀리라고 낸 거야. 굳이 답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 얘기거든. 우리는 출제위원을 갖고 놀면 된다니까. 우리가 출제위원회에 올라가면 우리는 멀미나고요. 함정이나 함정은 다 빠져야 돼. 근데 우리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나한테 배우면 이제 알 거야. 눈치챌 거야. 우리가 출제위원을 딱 올려놓으면 알아요. 아, 요 새끼 요거 뻔하지 뭐 요거. 이걸 배워가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수정 테이프로서 색볼펜과 형광 스틱을 이용해서 답만 보라고 한 거는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 풀어보라고 한 문제는 거기에다 뭐라도 적으면 안 돼. 뭐 체크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힌트가 없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는 풀어보고 했으니까 그거는 연습장에다 풀 거야. 바로 이 연습장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장을 이 친구처럼 비싼 돈 주고 또 이렇게 줄가 있고 하얀 대학생 노트처럼 생긴 이런 좋은 거 갖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쓰게 되냐면 줄 맞춰서 깨끗하게 조그맣게 쓰고 있다고. 독한 새끼 저거 반 접어 쓰는 새끼 있고요. 3번까지 접는 새끼 내본 적이 3번 접어서. 그렇게 학교도 부자 되겠다 이 새끼야. 부자 되겠다. 그래서 줄이 안 가 있는 갱지 연습장에서 갱지. 그래서 한 문제를 풀었더니 글씨를 크게 풀었더니 한 문제 풀었더니 한 면이 다 써져. 이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갱지. 가장 싸구려 갱지 연습장을 사달라. 여러 권. 2차 실기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10권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어디 가다 보니까 싸게 갱지로 막 팔어. 그런 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학원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뭐 문방구가 없어서요. 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다 놨어 이 새끼야. 오늘 마침 지갑을 안 갖고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없겠지 최초로. 외상거래를 실현했다니까. 학원에 준비해놨다고.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나가서 이제 없대. 이건 단체 구매이기 때문에 좀 싸긴 한데 이제 떨어질 때 됐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이것까지 보내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돈 보내잖아요. 내가 문방구냐 이 새끼야. 별의별 걸 다 사달래. 별의별 걸. 치킨 시키면서 오다가 담배 하나 사다 이러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원에 준비해. 오프라인 때문에 그런 거야. 오프라인 때문에 핑계 대는 게 많아. 나도 이 생활 오래 했어. 그죠? 이런 분필 장사 뭐 1박 2일 한 것도 아니고 어서 사기치면 죽어. 네가 사기칠 만한 거 다 준비했어. 그래서 다 준비하고 뭐 학원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죠? 노란돼지 합격사. 근데 확인 들어갈 거야.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반드시 이건 차차 강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FX 570ES 뭐 플러스까지 붙었어요. 플러스 안 붙은 건 없나요? 가격이 똑같고요. 안 붙은 건 이제 안 나와요. 단종돼 갖고 똑같아. 570ES하고 요거 하나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수하시면 한 2만 원, 2만 5천 원 사이일 거야. 570이어야 돼. 잊지 말고 더 좋은 거 살래요. 시험장에서 의심받아. 그래도 불편해져. 사용할 줄 몰라.
선생님 어서 얘기 들었는데요. 이거 계산기가 이게 좋은 거 사니까 여기에 모든 공식이 있어갖고요. 누르니까 공식이 다 나오던데요. 그 공식을 부르는 공식이 어려워 이 새끼야. 그냥 사. 이거 그냥 사. 나한테 욕 먹으면서 배우면 되지. 하고 홈페이지에 사용 방법도 다 올려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쓸데없는 건 안 했고. 그리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쉬는 시간 동안에. 옆에 분이 물어보는데 귀찮아서 나도 몰라요. 이러면 그냥 맞박 찍어버리세요. 예. 570ES 똑같은 거 사야 돼. 똑같은 거. 그래야 서로 물어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요걸로 사셔서 같이 사용하는데 서로 혼돈이 없게끔 물어보기 편하게끔 570ES 반드시 이게 없이 뭐 집에 놓고 왔어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항상 옆자리에 딱 올려져 있어야 돼. 핸드폰 올려 있고 그러면 안 돼. 계산기가 오른쪽에 딱 그런 애들이 되게 붙더라. 내가 30년 강의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잽싸게 붙고 잽싸게 졸업하더라.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버티고 해봐야 시간만 끌고 돈만 날라가고 욕만 처먹고 그 있지도 않은 명예 또 깎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 졸업하라고. 이 잘난 거 뭐 오래 하면 뭐 하겠어. 이런 준비물 부탁을 드립니다. 한때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뭐 사기로 안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고요. 뭐 이런 1위 이거 다 사기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건 뭐 이렇게 한번 1등 했을 때 얼른 잡나봐. 저도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신뢰를 받는 강의다. 걱정하지 마라. 욕 처먹지 않는다. 욕은 내가 먹는다. 내가 욕을 먹을 테니 너는 빨리 자격증 따고 졸업해라. 주한역 보고 오줌도 싸지 마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가 핸드폰으로 해야 되나 카톡으로 전화번호 쳐도 나오나? 네, 010-7402-0030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핸드폰 문자로 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자료 올리기도 편하고 문자는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갤럭시하고 또 이게 잘 깨져서 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보낼 때 난 질문이 있습니다. 뭐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자 좋은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툭 던집니다. 야 대답해봐 이러고 있어. 죽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진짜. 일단 본인 그냥 이렇게 찍어. 뭐 어디 이쁜 사진 뭐 자꾸 앉아 있어. 그냥 이렇게 찍으라고 본인 사진 하나 올리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다음에 자기소개를 잠깐 좀 해줘야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아야 내가 말을 깔 건지 존대를 할 건지 결정할 거 아니니? 일단 나는 70년 개띠예요. 70년 개띠니까 나보다 어리면 그냥 형이라 부르면 돼. 나보다 어리면 형.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그냥 원장님 하세요. 새끼야 그러지 말고. 알아두시고 기준 내 나이고. 그래서 본인 자기소개.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반말을 할지 존댓어를 쓸지 나한테는 중요해. 나는 이 가식적인 게 싫어. 나보다 어린데 존댓말 쓰면서 참 사람이 잘 됐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나보고 그걸 못하겠어요. 엄마 그 가식적이고 싫어. 우리 특히 정기인한테는 우리는 좁잖아, 그지? 그래서 제발 자기소개 약간 해주세요. 정기를 배워본 적이 있는지, 정기과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거 아니야. 요거는 형님은 버리셔야 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넌 이건 할 줄 알아야지.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본인 소개를 약간 해달라. 그리고 문제를 만약에 못 풀겠으면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면 좋잖아. 그 회로 7장에 그 32번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난 매년 책을 바꾼단 말이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32번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보기엔 내가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안 그렇단 말이지. 모른단 말이지. 그거 좀 찍어서 보내면 좋잖아. 그럼 정말 성의 있게 보는 사람한테는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게 설명해 줘요. 그럼 나도 기분 막 좋아. 이 친구 괜찮네. 이 설명 잘 해줘야지.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똑바로 해, 개새끼야. 이거 보낼 거 아니니? 그러면 너도 좋잖아. 너만 봐. 이 동영상을 이 가족과 함께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오늘은 많이 욕을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 이제 많은 욕감
많은 비유를 할 건데 가족끼리 같이 보시면 제가 부끄럽잖아, 그죠? 예. 부인께서 혹시 같이 보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만두고 부인을 시키세요. 예,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예.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재미나게 쉽게 설명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맨날 떠나자 이러면서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욕먹을까 봐 같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혼자 숨어서 이 이어폰 끼고 혼자 낄낄대고 또 외치랬다고 또 카페에서 외치다 쫓겨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아무 데나 외치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소개 약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한 번만 사진 올려. 질문할 때마다 사진 올리는 새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만 올려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진을 올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못생긴 게 한 번만 올리라고. 맨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면 되니까 한 번만 올리시고 그다음에 질문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해드릴 거야.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은 그러실 필요 없겠죠? 네, 그러실 필요 없겠지. 와서 물어보면 되니까. 물어볼 때 준비하고 와야 될 거야. 근데 이제 역으로 들어갈 테니까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뭘 질문하러 왔어? 그러면 너 이거는 아니? 모르는데요? 그러면 바로 주먹 나가는 거죠? 이 새끼야, 이걸 잡고 와야지, 이 새끼야. 이걸 외워야 이게 되지,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먹으면 공부의 능력이 확 올라가요. 한번 당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다 효과 때문에 그래. 저렇게 인간성 나쁜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와서 자꾸 혼나고 그러면 도움 됩니다. 그것 좀 맞춰주시면 제가 최대한 질문을 할게요. 예전에는 이 핸드폰 번호도 이 상태가 안 좋아서 엄한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문자 왔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잘못 적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자가 갔는지 여자가 아주 화를 내더라고요. 갑자기 내 번호 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카톡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기껏 질문해갖고 내일 수업 뭐예요? 그러면 걸리면 죽어.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그건 학원에 전화하시고 혹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우리가 친해지고 그러면 얼굴을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될 거야. 제가 이제 오프라인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벌금제를 시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때려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엄마 데려와갖고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학원 깜짝 놀라게 해주고 대학생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엄마를 끌고 왔어. 그래서 한동안 회식을 없앤 적도 있어요. 왜 학원에서 또 3만 원을 내라고 하느냐. 아들님이 공부가 안 해서 그런 거죠. 내가 있을 때 왔었으면 죽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적도 있다. 우리 학원은 그리고 저 뒤에다가 성적순으로 사진을 붙여요. 저는 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두면 됩니다. 학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적순으로 사진을 걸고요. 누군가하고 말을 섞어야 될지 어떤 새끼가 말 걸면 맞박을 찍어야 될지를 구별을 싹 해드립니다. 아주 친절한 학원이야. 그래서 1등은 돈 안 냅니다. 무료. 그리고 꼴등은 3만 원. 그랬더니 시험 보는 날 빠지는 새끼 있어. 3만 1,000원. 3만 1,000원. 해갖고 그 돈 가지고 회식을 합니다. 회식. 아주 그날은 신나게 먹고 갑니다. 그날은 차 갖고 오는 놈들은 제가 신고해 버릴 거고요. 뭐 예전에는 뭐 사고 많았어요. 이게 제가 학원을 오래 해갖고 정말 별의별 사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1차 술도 딱 소주. 소주. 저는 맥주밖에 못 먹는데 그러면 가. 음료수만 먹든지 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눠서 먹어. 맥주 먹는 사람 맥주만 먹고 소주 먹는 사람 소주만 먹어. 근데 좀 지나면 두 개가 섞여. 좀 지나면 개가 몇 마리 나와. 개가 몇 마리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서에 가 있고. 제일 황당한 거는요. 수강생 둘이 가방이 바뀐 거야. 그걸 얼마 만에 알았게? 일주일 뒤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학원을 다녔잖아. 그죠? 근데 지 책가방인지 남이 책가방인지도 모르나 봐. 정말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둘이 서로 가방을 바꿔주면서 둘이 그렇게 좋아서 웃더라고. 정말 상태 안 좋은 사람. 결과적으로는 자격증 따게 해줬습니다. 그런 상태 안 좋은 사람들도 자격증 딴다. 별의별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1차만 먹습니다. 2차 안 갑니다. 물론 뭐 정말 매너 좋게 먹는 거 보니까 매너가 있어. 그런 사람들만 나중에 제가 꼬십니다. 야, 다음에는 이렇게 따로 한잔 하자. 이렇게 모십니다. 그때만 그런 사람들만 따로 갑니다. 우리 오프라인은 동영상 수강생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오프라인 수강료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수강료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들은 동영상비를 별도로 내요.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안 적어도 돼. 이제 없으면 한 대씩 맞을 거거든.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지게 해줄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원을 동영상도 운영하고 온라인 수강생들은 뭐 걱정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혼자 보더라도 대답을 해달라. 카페 도서관 말고 집에서. 그런 다음에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물론 아직은 진도가 이제 막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건 전년도 거 보면 돼요. 전년도 동영상까지 다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에 2과목씩 많으면 3과목 참 좋긴 한데 무리는 하지 말자. 하루에 2과목씩 계속 돌려봐야 돼요. 오프는 오프대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빡세게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회로책 맨 앞에 있는 수학이 있어요. 수학은 가볍게 한번 보시고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패스. 제발 못 알아들으면 패스하시고 정작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진도 나가는 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사실은 필요도 없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때 해드릴 거고요. 나는 정말 나는 기초가 없어요 하는 분은 기초 입문이라고 하는 핸드북으로 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과 책을 신청해서 보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다. 단 그 길을 갔다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삥 둘러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웬만하면 몰라도 된다. 나를 믿고 그냥 부딪히고 오자. 여기 분수 못하는 친구들 제가 자격증 다 붙여줬어요. 분수 2항도 못하고 인수분해 그런 거 몰라요. 그래도 다 붙여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계산기 사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 사용 방법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편법이 있고 하니까 수학은 접어둬도 된다. 산수, 계산기 누르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계산기 누르는 방법. 그건 금방 익혀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 기류도 좀 있어요. 그 기류 생기기 전에 얼른 따자. 계산기만 있으면 굉장히 일이 편합니다. 2차 시험은 계산기 없이는 못 붙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계산기 잘 570ES 준비하셔갖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역회로부터 한번 나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할 텐데 인사 안 한 새끼 꼭 3년 동안 이 동영상만 봐라. 붙는 게 아니야. 동영상만 보고 있으라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